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시작할 때 집안이 너무 건조하다, 목이 너무 칼칼하고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건조하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조금 무리를 했더니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감기가 온 것 같아요. 약간 계절성 비염 같기도 한데요. 제가 5월쯤이었나? 그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방송 펑크 위기라는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계절마다 펑크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또 그럴까봐 미리미리 콧물약도 좀 챙겨 먹고 해가지고 콧물은 좀 덜한데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지금 약간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기침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느끼시죠? 그래도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했던 얘기도 있었고 지금 제 상태가 이러하다, 다 죽어간다 이런 엄살도 좀 부리고 싶어가지고 녹음을 시작해봅니다. 네, 제 방송 다 들으신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바로 나타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하남에 처음 갔던 날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희 언니랑 사진도 찍고 깔깔깔 웃고 온 것까진 되게 좋았는데 그 외에 너무 좀 제가 못 견뎌하는 상황이 계속 생겨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너무 썼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남에 갔다 와가지고 급격하게 좀 피곤하고 안 좋아지더니 입안에 염증이 또 올라와가지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아주 한껏 뿌렸습니다. 근데 염증에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감기 몸살 증상까지 좀 더해져가지고 일주일이 넘게 골골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한 달에 12번, 13번씩 공연을 보러 다녔나 싶어요. 그때는 대중교통을 몇 번씩 갈아타고도 잘만 다녔는데 이제는 낡아버린 히미스타가 되었습니다. 하하하. 제가 지금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중간중간 끊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레르기 비염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도 같이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사례가 좀 잘 들리는 편이기는 했었거든요. 좀 숨만 잘못 쉬어도 좀 침만 잘못 삼켜도 이렇게 기침을 좀 엄청 해대는 편이라 가지고 항상 사람 많은 데서는 좀 조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이 될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서울 지하철이 진짜 붐비잖아요.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심하면 지하철을 몇 번을 그냥 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하철을 몇 번을 기다리다가 타게 돼도 이게 한 번에 그냥 도착을 한 적이 잘 없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사실 코로나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 그때도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기침이 막 나오면 그게 막 제어가 안 되니까 일단 내려가지고 기침이 다시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는 평소에도 기침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기침을 하면 다 쳐다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이 저한테는 더 힘들게 좀 느껴졌고 제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바뀔 정도였는데 하필 그 회사 대표라는 놈이 자꾸 전화를 해야 되는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 대표놈의 책임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세 번째 회사에 들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셋 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죠? 아니 앞에 두 회사도 사실 도저히 숨을 쉬기 어려운 정도까지 갔었고 내가 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내 건강을 깎아먹어 가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지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정말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싶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뒤지세요, 제발.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냈는데 내가 회사 대표인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싫은 티만 계속 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하고 지하철도 계속 내려가지고 쉬었다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루님도 저랑 되게 비슷하게 기침이 심해가지고 최근에 악기 연습도 되게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침을 그냥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되게 토하듯이 엄청 막 발작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걸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 드라마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기침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그냥 약 지어주고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그 당시에는 그 약이 또 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사실 제가 막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진짜로 제일 힘든 거는 목이 너무 따갑고 아픈 거 또 되게 힘들지만 목소리가 내 마음대로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쉬지 않는 주둥아리인 히미스타가 말을 못하게 된다? 노래를 못하게 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진짜 말 제대로 못하고 노래 못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이렇게 골골거리다가 주말에 내과를 또 가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루님이 자기는 잘 맞는 한의원을 찾았더니 일반 그냥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의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 멀리 갈 기력도 없고 그냥 동네 한의원에 갔는데 여성 한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먹게 됐고 그리고 대구에서도 여성 의사분이 지어주신 약이 진짜로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계속 다닐 수 있으면 좋았었겠지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이제 서울에서 또 새로운 데를 뚫어야 되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한의원도 여기를 계속 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한의원을 가봐가지고 사실 어떤 치료를 하나 약간 겁도 먹었어요. 제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싸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단 뭐 치료실로 들어가시죠 해서 들어갔는데 누우세요 해서 누웠더니 가볍게 이제 물리치료랑 열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침이랑 뜸을 놔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부항도 떴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간만에 뭔가 남이 내 몸을 만져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한의원 구성원이 전부 전원 여성분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치료받는 동안 편하게 잘 누워있다가 왔어요. 네, 편해서 잠도 잠깐 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근데 한의원에 한번 갔다 왔다고 뭐 바로 기침이 멎을 거다, 바로 호전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하루에 식전 식후 상관없이 3번 먹으라고 지어주신 한약이 그냥 얼핏 듣기로는 아마 맹문동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총 3포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게 점점 심해졌던 기침이 아주 조금은 잦아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기분 탓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의사 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냐 묻길래 아 그렇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게 원인일 수도 있다. 근데 위장도 되게 안 좋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사실 나도 알고 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할 말은 진짜 많죠. 근데 제가 1절에서 안 끝내고 2절까지 갔으면 뭐 소음인이 사실은 신경성 질환이 많고 예민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한의사님 앞에서 약간 사상의학 얘기까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그나마 제가 더 말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1절만 하고 웃고 지나간 게 다행이다 하고 이제 한의원에서 나와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가 아침에 한의원에 다녀와서 어차피 이번 주 말에는 딱히 외출 약속이 없었어가지고 원래도 그냥 먹고 자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내 의지로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랑 아파가지고 누울 수밖에 없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살지 싶어가지고 냉동실에 쟁여둔 은희 새끼 대파송송 국물 떡볶이 한 그릇을 해먹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한의원 갔다 와서 한의원에서 지어준 약 하나 먹고 그리고 떡볶이 해먹고 그리고 저녁에 약 한 포 먹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먹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뭘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의식 중에 내가 또 뭘 먹지 않았을까 하고 기억도 더듬어보고 쓰레기통도 이렇게 보고 싱크대도 보고 했는데 진짜로 떡볶이 한 그릇 먹은 게 전부였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게 혼자 있는데 아프니까 입맛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약은 챙겨 먹으려고 또 알람을 6시간 단위로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약은 잘 챙겨 먹었고 그리고 그 한의원에서 나올 때 그 선생님이 그 보리차 끓여가지고 좀 많이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는 못 마셨지만 어쨌든 한 1리터 정도는 마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수분 섭취는 했다.
제가 이렇게 목 아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방송 후기가 뒤로 밀렸는데요. 우리의 공구리님의 라이브한 카톡 후기를 또 들려드립니다. 네, 사실 그 공구리님하고는 방송 외적인 대화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 내용을 반드시 다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제 방송을 듣고 퀸즈아이의 This is Love를 홀린 듯이 들으셨다고 해서 이런 거는 방송에 꼭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10월 15일에 발표한 최신곡 퀸즈아이의 This is Love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은희 새끼 팝업 갔다 온 거를 쇼츠로 올렸는데 그것도 보고 되게 재미있어 해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제가 은희 언니 때문에 쇼츠를 다 해봤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쇼츠를 올릴 줄 몰라가지고 한 4번인가 5번인가 지우고 다시 올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정말 세상 문명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 아, 그리고 제가 왜 지역의 사생활 99 두유노 충청 해시태그 이벤트를 했을 때 공구리님이 글이 검색이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비욘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인스타 해시태그 검색 기능이 좀 이상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혼세님이 해주시는데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시안조에서 했던 두유노 충청 이벤트를 참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공구리님처럼 나 했는데 검색이 안 됐어, 뭐 당첨이 안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면 언제든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라도 제가 사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지메일로 온 리무루님의 사연인데요. 저번에 듣고 시험 준비로 못 듣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여전한 하이텐션 좋네요. 아, 그리고 리무르는 희미님이 예상하신 리무르 템페스트 맞아요. 재밌으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노래 좋아해요.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는 베텔기우스, 계절범죄, 첫사랑 등이 있는데 혹시 아신다면 희미님의 고음이 좋아서 베텔기우스 후렴부 가능할까요? 일본 노래입니다. 사진은 제가 따라 그리거나 창작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 그리신 그림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칸나 캐릭터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말씀해주신 노래도 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번 연습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취향이 되게 좁고 얕아서 아는 것만 알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으로의 유입이 쉽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상태가 되게 많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노래는 한동안 제대로 못하지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메이드래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요즘에 호우즈키의 냉철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예전에, 실제로 일본에서 방송을 했을 때 보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보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호우즈키는 시리즈가 1, 2, 3 전부 다 약간 그 오프닝 노래가 되게 재밌잖아요. 엔딩도 되게 좋긴 하지만. 그래서, 1기가 지고쿠 지고쿠 타노시 지고쿠 지고쿠 지고지고지고쿠다요 뭐 이런 게 있고 2기가 약간 헷갈리는데 지고지고지고지고지고지고지고쿠다요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3기를 보고 있는데 3기는 약간 그 엔카 느낌이 좀 있어요. 지고쿠 미타이니 아소비 따이 지고쿠미 따이니 야스미 따이 이게 지옥처럼 놀고 싶어 지옥처럼 쉬고 싶어 뭐 이런 가사인데 네, 지금 저의 상태인 것 같네요. 늘 항상 언제나 놀고 싶고 늘 항상 언제나 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청취자 사연이랑 그다음 제 건강 상태랑 그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그냥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면 후기를 풀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퀸즈아이 도미노 작곡가와의 만남 그 이야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짧게 마무리하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났습니다. 퀸즈아이 도미노 작곡가랑 만났고 제가 최근에 약속이 너무 어이없게 좀 많이 깨져가지고 약속을 다 믿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친구는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약속이랑 원래 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동안 저와의 약속을 깼던 그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지켜주기만 해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방송에서 너 팔아먹었어 라고 했는데도 이제 실실 웃으면서 제 방송을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제가 내 방송 시그널 음악 하나 만들어봐 라고 이제 슬쩍 던졌는데 바로 하는 말이 야, 그때는 네가 옆에 붙어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약간 뜸을 들이거나 그런 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고맙다. 이게 진짜로 성사가 되면 밥은 당연히 맛있는 걸로 사주겠다. 네, 제 방송에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제가 항시 밥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애 아빠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주 중이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좀 일찍 귀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십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약간 어색할 만도 한데 그냥 그때 같이 놀았던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나이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진짜 애기들이 아니고서는 말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19, 20살 때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뭐 막말에 반말을 더해서 아주 아무 말 대잔치를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 시그널 음악을 만들어준 815 밴드 시아님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8살인가 10살이 많거든요. 근데 막 예전에 철없을 때 같이 놀았던 것처럼 그냥 막 반말을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작곡가님을 만났다. 자연스럽게 이제 오랜만 이렇게 하고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거 방송을 녹음을 하기 전까지 얘 이름을 방송에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실명을 부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계속 작곡가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번거로운 것 같고, 그러면은 얘가 작곡가 명으로 쓰고 있는 그 예명으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사회적 위치도 좀 있고 가정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좀 존중하는 의미로다가 비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작곡가명 비록입니다. 일단 제가 퇴근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저는 서울도 잘 모르고 그 동네도 잘 몰라가지고 비록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 여기 갈래 저기 갈래 하다가 그냥 갑자기 땡기는 대로 보쌈집에 가가지고 3인짜리 세트를 시켰는데 둘 다 술은 안 마셔가지고 보쌈을 진짜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좀 많이 못 먹는 경향이 있는데 둘 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지 네가 말하고 있으면 내가 먹고 내가 말하고 있으면 네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선 이 비록이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인디밴드를 그렇게 쫓아다니던 힘이라는 애가 퀸즈 아이라는 신인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그것도 타이틀곡도 아닌 수록곡을 좋아할 수가 있는가, 그게 궁금했대요. 어떻게 퀸즈 아이를 알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얘기를 했지. 사실은 우리 만나기 직전에 제가 인스타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은희 언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보라고 이렇게 일단 던져놓긴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보니까 너 송은이 이렇게 막 보러 다니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지 사실 그게 퀸즈 아이의 시작이었지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꺼냈어요. 그래서 나 송은이 팬. 근데 송은이가 퀸즈 아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제작 투자했다. 근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다면 나는 송은이가 만들었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원체가 너무 잘했다. 원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눈에 띄었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들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비록에게 궁금했던 거는 퀸즈아이 회사에서 곡을 써달라고 의뢰가 온 건지 아니면 작곡가가 곡을 써서 이렇게 뿌리는 건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가 설명을 다 해줬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일단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요즘은 작곡가랑 아티스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게 잘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티스트 회사 쪽에서 원하는 그런 느낌이랑 작곡가가 쓴 곡이랑 잘 맞으면 이게 뭐 매칭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웃고 떠들었던 그 감정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SM 소속 가수들한테도 곡을 주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H.O.T를 좋아할 때까지만 해도 작곡, 작사, 편곡 이게 누군지 막 달달달 외우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 시점이 있어요. 문희준이 곡을 쓰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약간 나한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퀸즈 아이 작사 작곡도 사실은 이번에 원채랑 아윤이가 작사에 참여했다는 걸 몰랐으면 찾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운명이지. 원채랑 아윤이가 This is Love 작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작사에 아윤이랑 원채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그런 퀸즈 아이 노래를 누가 썼는지 한번 다 열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것도 진짜 이게 참 인연이라고 갖다 붙여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전혀 뭐 비록이라는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랐지. 알 리가 없지. 알 수도 없지. 그동안 연락도 전혀 안 했고 이제 밴드를 그만하게 되고부터 전혀 진짜로 연락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근데 비록을 알고 나서 찾아보니까 엑소 수호의 자화상이라는 곡도 비록이 쓴 곡이더라. 아주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쨌든 저의 시작 SM이잖아요. HOT로서 SM으로 아이돌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막 엄청 사랑까진 아니지만, NCT 애들 또 귀여워하니까, 그 얘기를 했죠, 제가. NCT 노래도 좀 써봐라. 그랬더니, SM 스테이션에서 도영이랑 세정이랑 같이 부른 그 별빛이 피면이라는 노래도 썼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내 친구가 SM의 노래를 납품한다니. 아, 그리고 참, 스테이션 녹음할 때, 그 도영이가 엄청 열정있게 녹음에 임해가지고 좋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NCT 도영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소리 질러! 네. 제 친구가 그 곡을 썼답니다. 네. 그리고 도영이가 참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았답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약 15년에서 길게는 한 17, 8년 정도가 넘은 오래된 기억들과 그리고 추억들을 모두 소환해서 엄청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몰랐던 얘기를 좀 해주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근데 진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말들을 나누어도 결국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얘기만 할 거다. 그랬더니 지금 정작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인디밴드의 허와실, 그들의 관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히미스타와 그리고 맞장구 쳐주는 비록. 진짜 웃겼어. 근데 거기서 사실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사람이 당사자들보다 당사자들의 관계를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가 얘기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맞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을 되게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토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서울에 왔냐 그래가지고 제가 7월에 신림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건 있고 나서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되게 걱정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감없이 다 했어. 위치가 어디고, 이런 회사고, 회사 사무실에서 담배 피고, 나 목 아파 죽겠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친구도 뭔가 저의 네 특징을 그런 거를 좀 잘 살려가지고 네가 잘 하는 걸로 개인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는 솔직히 저랑 가까운 사람들도 저한테 진짜 조언이 될 만한 얘기들은 많이 안 해주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회사나 잘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서 너의 능력을 높이 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나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뭔가 일을 벌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어가지고 누가 한 분이 저한테 뭘 같이 하자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일을 벌리기에는 아직 조금은 좀 마음이 자그마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이 친구도 인정했지만 제가 뭔가를 하나에 열정을 쏟는 거는 정말 날 따라오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저를 써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밴드 멤버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밴드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번 보자. 최근에 누구누구랑 어떤 연락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연락들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 좀 다들 좀 보자 진짜. 그리고 좀 이것저것 별 얘기를 다 하다가 이제 밥도 다 먹었고 해가지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지하철까지 데려다 주면서 야 이렇게 가끔 보자라고 하길래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자주 쳐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서울에 오기만 하면 만나주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나 바빠 시간 없어 하고 저를 외면할 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친구랑 이렇게 금방 시원시원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외로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렇게 퀸즈아이 도미노 작곡가와의 만남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한다고 짧게 했는데 길었죠? 사실 얘를 만났던 날도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속을 취소를 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노는 동안은
그렇게 막 걱정할 만큼 기침을 안 했어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면 잦아들 정도로 잠깐 기침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또 네, 발작적인 기침을 해대가지고 또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네, 그랬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골골대면서도 트위터는 포기를 못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알차게 트위터를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별로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공감이 가는 말이 하나가 눈에 보여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시련은 사람을 녹슬게 만듭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강해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잘못된 편견으로 너 고생하고 있으니 강해질 거야 라고 하거나 시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녹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작가 김영하 씨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작가가 한 말인지 뭐 또 어디서 주워다 갖다 붙인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 뭐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렇게 올려치는 의도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문장 자체가 공감이 되어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 삶 같아서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네, 주변에서 저한테 그래요. 너는 남들이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왜 이렇게 많이 겪냐.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아주면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네, 아닌 건 아니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녹슬어버린 낡은이가 되긴 했지만 뭐 그것도 저의 운이고 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제 주변에 저한테 너 뭐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나는 너의 이런 점이 되게 좋아 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남아 계셔서 힘들 때 의지가 좀 많이 되고요.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조금 호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좀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진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도 한 30분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중간중간에 기침 소리 편집하고 나면 30분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대로 나와서 또 시끄럽게 웃어대고 노래하는 희미가 되어 돌아오기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우리 방송 청취자 애칭 낡은이 이런 거 하면은 별로겠죠. 제가 저 스스로를 낡은이라고 지칭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조각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청취자 애칭에 별로 호응이 없으셔가지고 낡은이 이런 걸로 하면은 그거 싫어하고 다른 의견을 좀 내주실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